집을 사기가 막막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을 드릴게요. 왜 선택을 못하냐? 뭘 버릴지를 몰라. 10억 이하로 맞추기가 어려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살펴볼 2030 무주택자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20대, 30대 분들, 세상의 이치는 불변이니, 세상의 이치가 바뀌지 않으니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한다.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으니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바꿔나가야 되고, 이게 일종의 대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젊은 친구들이 머릿속에 무언가를 많이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거는 뭐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 마인드 같은 거는 이제 여기다 입력하는 건데, 머리는 빌리면 돼요. 머리는 빌리면 되는데 마인드는 못 빌려. 네, 마인드는 못 빌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뭐 토익을 공부해야 되고 뭐 취업하겠다고 공부를 하고 막 그러는데, 다들 여기는 발달되어 있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기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심약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왜 그럴까? 이거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 근데 이게 약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뭐 20대, 30대 분들께 드리는 말입니다. 많은 또 우리 상담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간접적인 인생을 배우고 또 간접 체험을 하고 거기서 깨달은 거 좀 전수해 드린다면은, 여기에 많은 거를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 마인드. 이건 돈 주고도 못 빌려. 진짜로. 그래서 머리는 빌리면 된다라는 말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어요. 네, 해주고 싶어. 마인드는 못 빌려. 진짜 못 빌립니다. 내가 스스로 깨우치지 않는 한은 마인드는 어떻게 돈 주고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얼음판 위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살얼음판 위에 가만히 서 있고, 또 한쪽은 좀 두꺼운 얼음판 위에서 막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묻습니다. 누가 더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는 A 유형인지 나는 B 유형인지를 스스로 한번 대입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는 움직이진 않아요. 얼음판 위에 서 있는데 그 얼음판이 약간 얇아요. 그리고 B는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걷고 또 심지어 뭐 달려. 근데 좀 얼음은 더 두껍고. 누가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A가 더 위험할까요? B가 더 위험할까요? A는 얘기합니다. B한테. 너 그렇게 얼음판 위에서 까불다가 너 다친다. 너 크게 다친다. 너 뇌진탕 오면 머리 깨진다. 너 팔도 부러질 수 있다. 다리도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A는 B한테 얘기하고, B도 한마디 합니다. A에게. 아저씨 그러다 큰일 나세요.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가겠죠. 왜냐면 저 얇은 얼음이 계절이 바뀌면 녹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A는 뭐냐? 저게 은행이죠. 저게 은행이죠. 저 위에 서 있으면 당장에는 다칠 일이 없죠. B는 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죠. 뭐 팔 하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만, 20대, 30대 분들이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A 아니면 B 두 유형 중에 하나의 소지가 높아. 물론 중간도 있죠. 중간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를 택하고 계신 분들은 뭐 B에서 걷는 정도까지는 이동하시는 게 맞을 것이고, 뭐 또 B에 계신 분들도 너무 심하게 달려서 까불면 다치니까 적당한 움직임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든 어떤 뭐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지금 이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그게 정말 그 안정감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0대, 30대 분들은. 자기 자신이 A에 있는 사람이 나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속히 좀 B 정도급으로 좀 이렇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을 못 사신 분들이나 집을 사기가 막막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좀 조언해 드릴게요. 이것도 마인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여기 이제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거나 뭐 대화를 나눠봤을 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지 않으세요. 욕심이 많진 않아. 근데 욕심이 나는 되게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착각에 빠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에 맞춰가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이 말을 왜 적었냐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룰과 원칙을 우리 젊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욕심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얻고 싶습니다. 대신 아무것도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은 아주 피곤해지십니다. 아주 피곤해지세요.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시면 아주 피곤해지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룰은 하나만 구한다, 대신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를 버리셨으니 최소한 둘 이상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룰이에요. 반드시 과감하게 하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둘 이상을 얻으셔야지만 세상의 룰에 합당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꼭 깨닫기 바라겠고, 선택과 집중,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거에 뭐 집중을 해야지만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려면은 집중해야 되고, 집중하려면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선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 무언가를 버린 거예요. 버릴 게 없다면 선택도 없어. 그러니까 왜 선택을 못하냐? 뭘 버릴지를 몰라. 그러니까 뭘 버릴지 모르니까 선택을 못하고, 선택을 못했으니 집중을 못하고, 집중을 못했으니 성공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하나를 버리시고 둘 이상을 얻으세요. 그래서 저도 젊은 분들 만나면은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없었지만은 뭐 이제 신조어가 있잖아요. 뭐 몸테크라고. 나 거주 되게 불편한 낡은 집에 들어가서 버틴다. 말도 참 잘 지어내는데, 저희 때, 저 옛날에 재개발 투자 처음 배울 때는 몸테크란 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낡은 집에 들어가서 버틴다, 뭐 이렇게만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몸테크가 뭐죠? 거주의 편의성을 버린 거예요. 거주의 불편함은 내가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둘 이상을 얻겠다는 행동을 선택한 거고 집중하는 거예요.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대출을 받는다. 아니, 대출을 받는데 세상에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딨어. 다 마음 불편하죠. 이거 괜히 집값 떨어지면서 금리 오르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편하겠죠, 마음이. 근데 대출 안 받으면 당장 마음은 편해요. 뭐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서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에 뭐예요? 나의 마음의 안정을 버렸지. 마음 불편한 거 내가 감수하면서 나중에 안정을 취하겠다는 거죠. 둘 이상은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부동산을 몰라서 선택을 못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몰라서 선택을 못 하신 게 아니라 뭘 버려야 될지를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돈을 버려야 되겠다. 이 돈으로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현금성 자산을 버리고, 그럼 무언가를 내가 알아봤던 분들이 최소한 집은 안 사셨더라도 뭐 주식을 샀든지, 뭐 삼성전자를 샀든지, 카카오를 샀든지, LG화학을 샀든지 무언가를 샀겠죠. 심지어 뭐 자산이 아주 요만큼은 비트코인을 샀든지 아니면 뭐 금을 사모았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택했다 해서 갈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선택도 못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아무 선택을 못하신 분들은 뭘 버릴지를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게 무언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꼭 버리시기 바라겠고 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20대, 30대 분들, 40대 분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하면 20대 때 깨달으면 좋겠죠. 20대 때 그것도 혼자 깨달으면 최고 좋겠죠. 뭘 깨달으면 좋겠냐면 지금 이 내용인데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산다. 이분들이 왜 집을 사는 선택을 못했냐. 그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안정을 좀 버리고 샀었어야 되는데 왜 못 샀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보세요. 전세를 사는데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에요. 3억. 그리고 만기 때 3억을 잘못되지 않고 온전하게 3억을 다 돌려받았다고 봅시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전세 보증금 3억을 온전하게 돌려받았어. 온전하게. 그러면 나는 최소한 내가 집을 샀다라면 물론 많이 벌었겠지만 그래요. 난 못 벌었어. 못 벌었지만 최소한 나는 잃지는 않았어. 잃지는 않았어. 왜? 내 전세금 3억을 만기 때 온전히 돌려받았으니까 나는 최소한 번 것도 없지만 잃은 것도 없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이 착각을 못 깨면은 여러분 진짜 힘들어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아무것도 안 풀려. 될 수가 없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세요. 이게 왜 지킨 게 아니냐. 우리는 잃은 게 없으면 지켰다고 착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내 돈이라면 이걸 품 안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 쥐고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때가 있는 반면에 적당하게 움직여줘서 적당히 벌어야지만 번 게 아니라 딱 지키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벌었는데 번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벌어야지만 번 게 아니라 지키게 된다는 소리예요. 왜? 답이 나왔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내가 처음 계약할 때 전세금 3억 원의 가치와 만기 때 돌려받는 3억 원의 가치가 아주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잃지 않았어. 난 계속 전세 살면 나 최소한 돈을 못 벌지언정 나 잃지는 않아. 옆에 우리 뭐 팀원 누구는 회사 직원 누구는 주식한다고 까불다가 한 5천만 원 날려먹었어. 근데 최소한 나는 누구처럼 집을 사서 수억 원씩 오르진 않았지만 나는 누구처럼 주식 투자해서 몇 천만 원 날리지 않았어. 나는 그냥 온전히 내 돈을 다 돌려받았어. 이건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못 깨달으시면 여러분 온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최소한 식구들 중에 누구 한 명은 이걸 깨닫고 있으셔야 돼. 액수의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만 정말 그게 손실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막말로 옛날에 저 중학교 때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통장에 1억만 있으면은 그 월세 받는 돈으로 놀고 먹을 수 있고 실제로 통장에 현금 1억 들어있는 사람 많지 않다. 라는 얘기 저 들으면서 켰단 말이에요. 지금 1억으로 뭘 해요? 어떻게 노후를 먹고 살아? 사실 노후 때 자산 규모 10몇 억은 돼야지 자기 살 집 하나랑 월세 받는 부동산 하나 받을 거 아닙니까? 조금 소박하게 간다고 해서 이제 뭐 경기도나 서울이 아닌 곳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고 또 월세 받아야 되니까 부동산 하나 사고 해도 10억 이하로 맞추기가 어려워.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계획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 목표까지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근데 답이 없다라면 무언가 지금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돼.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만 손실이 아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이 돈 10,000원이 10년 있다가 똑같이 그 10,000원짜리 주머니에서 꺼냈을 때 같은 돈이 아니다. 손해본 거다. 이렇게 손실의 개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손실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잃게 됩니다. 계속 잃게 돼요. 본인은 계속 지킨다 생각하겠지. 버는 건 없더라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잃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잃으니 어떻게 되죠?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본주의가 완벽한 그런 사회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논한다면은 자본주의는 뭐냐? 절대평가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상대평가예요. 내가 작년에 그 경제 점수를 50점 받았는데 올해 70점으로 내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 점수가 75점이래. 그럼 나는 5점만큼 또 뒤로 후퇴한 거야. 충분히 갖춰진 분들조차도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막 움직임을 계속 보여.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벌어져. 이게 뭐예요? 양극화지. 양극화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 20대나 30대 분들 제가 가끔 저도 여기 회사 근처에서 저녁에 삼겹살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소주 먹거나 회식하면은 그분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조금 고쳐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적은 돈에 놀리지 말아야 되는데 큰 돈을 버는 거에 자꾸 집착을 해. 큰 돈을 버는 거에 집착을 해. 큰 돈을 버는 거. 큰 돈. 한 방. 그러니까 비트코인 손 대는 거예요. 방법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한 500만 원 가지고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손이 되지 않더라도 물론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잘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일찍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거에 지금 이제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결말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파심에. 지금 좀 벌었다고 희희낙낙거릴 거 없어. 게임 끝나봐야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 도박판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돈 다 잃어야 일어납니다. 돈 한창 따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지 않아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좀 번 거를 가지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돈 벌기 되게 쉽구나. 버는 족족 비트코인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가짐 갖는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나요. 그 부분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거 이게 꼭 부자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냐? 그렇지 않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다? 적은 돈을 놀리지 말라.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대, 30대 분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부동산에 막 사라. 이거 다 떠나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거 논하기 전에 제 원칙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뭐예요? 현금 자산, 현금성 자산 비중을 대폭 축소하셔야 돼.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현금 들고 있지 말자. 현금 들고 있지 말자. 그리고 이 현금을 뭘로 바꾼다? 가급적이면은 초보자분들은 비트코인, 주식도 이제는 옛날에 그런 이미지는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나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면은 금융 상품보다는 대한민국은 실물 자산이 가장 유리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겠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게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마이크 값도 오르고 노트북 값도 오르고 컴퓨터 값도 오르고 다 올라요. 카메라 값부터. 안 오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게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주식도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부동산도 마냥 오를 수는 없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현 정부 임기 중 내에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아직 마지막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떨어진다라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프겠죠. 아프겠죠. 근데 이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대폭락을 겪었던 시점은 거의 없었고 어떤 대외적인 요건이라든지 글로벌리한 요건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위협을 받으면서 부동산이 이제 급락을 했던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큰 리스크가 오지 않고서 이게 지금 서울 집값이 자체적인 수급 요인으로 크게 떨어질 만한 소지는 거의 역사를 봐도 없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참 아프죠. 아프다면 집값이 떨어지는 차원과 주가가 폭락하는 차원은 이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 대 청소년 관람가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냥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과정에서 급락이 올 수도 있고 완만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급락이 온다고 했을 때 차원이 다른 두 상품이다. 부동산과 주식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에게 현금을 갖고 있을 바에는 비트코인이라도 21년도에 해라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유튜브에 찍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비트코인 좋은 거 아니지만 현금은 더 나빠. 뭐 어떻게 해? 그게 팩트인데. 아니 비트코인도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현금은 더 나쁜 걸 어떻게 해요? 현금은 더 나쁜 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하라마라 우리가 관여하는 것도 웃기고 물어보는 것도 웃겨 누군가한테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는 것인데, 저는 원래 주식을 먼저 시작했고 그 후에 부동산을 이렇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맥점, 주식이든 뭐 종목이 됐든 또는 뭐 부동산이 됐든 최소한 거품의 척도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과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네. 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거품이 심하네. 이런 평가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누가 평가할 수 있죠? 거품이 심하다면 어느 정도의 거품인지 가늠할 수 있는 분석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그마저도 현금보단 낫지 않을까. 근데 현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좋은 직업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 시험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앉아서 이거만 하고 있어.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도 몰라. 그냥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고 계속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머릿속에 살이 쪄.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 안 하면 몸에 살이 찌듯이 머릿속에도 뭔가 계속 입력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냐면 부동산 지식을 입력하는 것이고, 주식이면 뭐 주식 분석법을 입력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곱씹어보고 뭔가 내가 지금 이거를 왜, 이 지식을 내가 지금 왜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도 없이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지, 머릿속에. 마인드는 계속 어린 시절 그 마인드고, 엄마 아빠 찾는 그 마인드고. 그러니까 어렵죠. 모아서 될 일이 아니야. 사도 고민, 안 사도 고민인데,